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교무팀에서 일반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신편입생들을 모시고 보통 대면으로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예, 근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쪼록 2021학년도 1학기 우리 일반대학원 신입생들께서는 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학업을 이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저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안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뭐 여러 가지 학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시겠지만, 어, 사실상 세부적으로 이제 본부부서하고 우리 대학원생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위 청구 논문 심사미 제출 일정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논문 심사비 납부 일정이라고 할지, 아니면 외국어 시험이나 종합시험 뭐 신청 일자나 뭐 시험 일시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주요한 학사 일정들이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것은 저희 일반 대학원생들께서는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 홈페이지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혹시나 뭐 이런 공지사항 확인을 좀 약간 게을리 해가지고 뭐 신청 기간을 놓친다든지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꼭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의 사이트 주소는요, reader.동국.ac.kr을 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안 치셔도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에서도 대학원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예,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다른 메뉴는 사실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공지사항, 바로 이 메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일단 공지가 이렇게 쭈르륵 올라온 것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학기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지를 한번 보면요. 네, 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가 수강 신청 기간이고요. 지금 이 동영상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는 우리 신입생들께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가 수강 신청 기간이에요. 이렇게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 기간이 좀 늦은 이유는 지금 이 수강 신청 기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아직 신입생들께서는 학번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9일 전까지 학번이 생성되고 수강 신청 시스템에 그 내역이 탑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2월 19일부터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정정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예요. 예. 이상 아무쪼록 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는 저희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놓치지 마시고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다른 걸 좀 공유를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까 저희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실 분들이 등록을 하실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내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번을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수강 신청은 유드림스라고 하는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유드림스에 로그인 하기 위한 아이디가 바로 학생들의 대학원생들의 학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번을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udrims.동국.ac.kr이라고 하는 이 URL을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에 쳐 넣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아이디 찾기라는 단추가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아이디 찾기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구분에는 학생, 학부, 대학원생이지만 사용자 구분은 학생, 학부를 선택을 하시고요. 캠퍼스 구분은 경주 캠퍼스, 내 외국인 구분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최초 비밀번호가 나오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최초 비밀번호는 예, 그 DG 플러스 생년월일 6자리 플러스 느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93년 9월 6일생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DG930906 느낌표가 그 초기 비밀번호가 되는 거고요. 예, 최초 지금 이제 여기 아이디에다가 학번을 치시고 여기 초기 비밀번호를 치시면은 이 초기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라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이디에다가는 본인의 학번을 치시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유드림스에 이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은 그 여기 가시면 여기 대학원 학사로 먼저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교과 수업으로 가시고 그 다음 수강 신청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소속과 뭐 대학원, 학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이고 바로 이 밑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교과목의 여기 교과목 맨 앞쪽에 보이는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교과목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강 신청 목록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뜨게 됩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이 된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하지요? 예. 이상으로 수강 신청에 대한 간단한 그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우리 대학원 학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예, 대학원 학사 제도를 뭐 세세한 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알아가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걸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하나하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석사학위 과정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석사학위는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이 전공 24학점입니다. 그 24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고 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 과목을 9학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선수 과목이 뭐예요?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는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호텔 관광 학부 때, 예, 그 대학 시절에 학부라고 하죠. 예, 학부 과정을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을 안전공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안전공학과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학부를 호텔관광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안전공학 석사과정을 그 수업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는 그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학부 기초교 과목을 9학점을 더 듣고 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선수교 과목이에요. 그래, 그래서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는 보통 학부 그 전공과 입학한 대학원 전공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정된 경우에는 9학점을 추가로 취득을 하셔야지만 예, 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를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0학점짜리인데 수료를 위한 필수 교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차적인 걸로 이제 논문 지도 교수도 위촉을 하셔야 되고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도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 종합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학부 때 그 해당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지만 졸업시험이라는 걸 보기도 하잖아요. 이 종합시험도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졸업시험의 전공 졸업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종합시험에 우선 합격이 돼 있어야 돼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종합시험을 통과해서 그걸 증명한 다음에 이제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에도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대학원에서 외국어 시험을 왜 부과하냐면은 이제 학자로서 이제 논문을 쓰고 학문을 이렇게 학문 생활을 나가시기 위해서는 뭐 국내 저명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학술지도 검색을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본인의 논문을 쓰시는데 활용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대학원에서는 외국어 시험을 전부 다 부과하고 있고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어 시험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록 발표, 논문 초록 발표를 하셔야 되고 가판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논문에 대한 표절 검사 예, 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사학위 과정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사학위 과정도 마찬가지로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즉 박사학위는 석사는 24학점이지만 박사는 36학점이거든요. 전공만요. 선수 과목 빼고 순수 전공만 36학점입니다. 그 36학점을 3.0 이상으로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학기당 그 전공 9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36학점을 4학기 동안 다 듣기 위해서는 매 학기 9학점을 풀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는 좀 약간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마찬가지로 석사학위 때 안전공학을 나왔는데 박사를 호텔관광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다고 하면은 예, 그 석사학위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9학점을 추가로 들으셔야 됩니다.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경우에는요. 그리고 석사학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를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박사가 좀 석사랑 다른 게 나오는데요. 박사는 조금 어렵잖아요. 예, 논문을 쓰기가. 예, 4학기 동안 수업을 다 듣고 하셔도 여전히 박사 논문을 제출하시기에는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료를 한 이후에도 연구학기라고 하는 그 연구학기를 2회 정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연구학기 등록금은 정규학기 등록금의 15%고요. 예, 연구학기를 2회 등록하여야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석사와 마찬가지로 논문 지도 교수 위촉하시고 학위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하시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석사와 다른 게 나오는데요. 박사는 1번에서 8번까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정도의 연구 역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즉 연구 실적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KCI 등재지를 한 건을 먼저 내셔야 되고 뭐 이공의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SCI나 스코프스나 아니면 KCI 2건 이상을 내셔야 되는데
이 이공의학학 계열의 박사학위 과정 연구업적 기준은 이제 학과별로 서로 상이해요. 그래서 내가 뭐 반드시 이공 계열로 들어왔는데 KCI 두 편을 내고 나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안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KCI 두 편을 쓰고 나면은 먼저 쓰고 나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실 자격이 생기지만 생명공학과나 화학과나 그런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공 계열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인 연구업적 기준은 서로 학과별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 내규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초록 발표하시고 가판정 받으셔야 되고 논문 표절 검사하시고 결과 보고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제 입학일로부터 아까 석사는 6년이었죠. 박사는 입학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입학의 목표가 되는 학위를 따기 위한 요건과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전공교 과목은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하시고, 그리고 선수교 과목 6학점은 이 전공교 과목과 별도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선수교 과목은 학기당 전공교 과목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인 9학점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교차 수강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반 대학원 소속이지만, 우리 대학의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듣고 싶다. 뭐, 들으실 수가 있고요. 뭐, 동일 학과 내에 보통 이 질문은 좀 많으세요. 뭐, 내가 뭐 하학과에 뭐 석사과정으로 들어왔는데 뭐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당 6학점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재학 기간 동안 어, 그 제한은 없어요. 한 학기당 6학점을 4학기 내내 들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 내 타학과와의 교차 수강, 예, 뭐 가능은 한데 보통 잘 일어나진 않고요. 뭐 화학과 학생이 안전공학과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생명공학과 수업을 들을 일은 잘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교수님과 밀착을 해서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서울 캠퍼스 일반 대학원의 어떤 동일 유사 학과와의 교차 수강 제도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재수강은 이제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수강이 가능하고요. 네, 선수교 과목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수교 과목이 주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냐면은 뭐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한 자, 즉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경영학과를 입학했다든 그 학부 때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나와서 석사를 그 경영학과를 입학했다든지 아니면 안전공학과를 입학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석사 때 뭐 안전공학을 나와서 박사를 뭐 경영학이나 뭐 화학과를 입학했다든지 이렇게 학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고 예, 선수교 과목을 뭐 전공 과목 외에 추가로 이렇게 9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속학과 변경, 즉 전과를 해서 학과가 달라져 가지고 그 전과 이후에 학과장으로부터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입하신 분이 편입 전 그 전적 대학의 학과와 편입 이후 우리 대학의 학과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도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세요.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은 일단 그 전공 수료 학점, 즉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외에도 추가로 선수교 과목을 9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선수교 과목 이수 제외나 면제도 가능하세요. 이수 제외라는 거는 뭐 석사학위 과정 입학자 중에 학사학위 과정에서 복수 전공 등으로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안전공학과 학생이
학부 때 안전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석사를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학부 때 안전공학을 전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도 해가지고 그 경영학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 학위에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내가 경영학 학사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부터 제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면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진학한 석사과정학과나 박사과정학과의 선수교 과목을 벌써 내가 학부 때 들은 적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 때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 석사를 호텔관광 경영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호텔관광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 사실 경영학이랑 호텔 관광 경영학이랑 서로 겹치는 교과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호텔 관광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선수 교과목이 내가 학부 때 경영학과를 다닐 때 벌써 들었던 교과목들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수 면제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학 연한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석사학위 과정 학생이 나 3학기 만에 24학점 다 들었어요. 3학기만 다니고 졸업하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학부 과정을 다니면서 본 우리 대학의 학점 선취득 제도에 의해서 학부 학사학위 과정을 다니면서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선취득을 했어야 돼요. 아니, 예, 예. 그런 경우에만 그 조기 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박사학위 과정은 조기 수료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료 학점이 54학점인데 이 전공 학점만 54학점을 6학점 그 6학기 동안 8학기인데 원래는 6학기 동안 54학점 취득하시고 평점 평균 3.0, 3.5 이상인 사람이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 수료가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적은 A 플러스부터 F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고요. 4.5부터 이렇게 0.5 구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출석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돼요. 결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F 처리가 나가니까 출석에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수업 일수가 한 과목당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 중에 10일은 이상은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지만 성적이 나갈 수가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표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은 전공 학점 24학점 들으셔야지 수료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선수 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은 9학점을 추가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박사학위 과정은 36학점에 선수 이수 대상자는 9학점 추가로 들으시고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은 이제 전공만 54학점이고요. 선수 교과목 이수 대상자는 이제 9학점 추가로 들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수료를 위한 학점이에요. 교차 수강제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넘어가고요. 예, 연구 프로젝트 학점 인정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따실 수가 있지만 교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본인의 지도 교수가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 뭐 결과 보고서라고 할지 아니면은 연구 프로젝트를 그 결과물, 논문 같은 결과물을 제출을 하시고 뭐 학점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인 9학점을 초과해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예, 뭐 전공 결정은 뭐 전공이 결정되셔가지고 벌써 입학을 하셨을 테니 넘어가시고요. 예,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4학기 2년이잖아요. 석사나 박사는. 그래서 4학기 이렇게 2년씩 등록을 하셔야 되고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은 이제 8학기, 즉 4년을 등록하시는 게 정규 등록이고요. 하지만 이 정규 등록 기간, 즉 4학기, 8학기 동안 수료를 위한 최저 학점, 즉 석사 24, 박사 36, 석박사 54를 취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추가로 등록금을 내고 추가 학기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게 학점 등록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1학점에서 3학점, 즉 우리가 한 과목당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못 들었다 하면 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추가로 내시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 두 과목 이상 못 들었다, 즉 4학점 이상 못 들었다 라고 하면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가 선수교 과목을 4학기 동안 못 들었다 그러면은 본인 소속 계열 등록금의 10분의 1을 추가로 내셔야 되고, 아까 0학점짜리 교과목이지만 수료를 위한 필수 교과목, 즉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이 사이버 강의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당해 등록금의 15%를 내야 됩니다. 아무쪼록 원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규 학기 동안, 즉 4학기, 4학기, 8학기 동안 부지런히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초과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점 등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초과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학기 등록 이건 이제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박사학위 과정생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과정생이 물론 4학기 동안 36학점을 다 들으시고 수료를 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 논문 지도를 좀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연구학기를 2회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연구학기 등록금은 정규학기 등록금의 15%고요. 그 연구학기를 2회를 등록하셔야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시고 또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뭐 휴학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통산 그 한 번 휴학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통산 4번, 4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고요. 복학은 그냥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적. 예, 뭐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시거나 정해진 등록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거나 뭐 아래에 적힌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로 인하 뭐 사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제적되게 되니 부득이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격 시험 말씀드릴게요. 이 외국어 시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에요. 이 외국어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 외국어 시험은 이 트리거 3라고 하는 이 교재에서 네 문제를 내세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한 7줄, 8줄짜리 되는 문단을 4개를 일단 막 무작위로 뽑아내서 일단 네 문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독해를 하는 시험인데요. 이게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외국어 시험이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 자격을 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외국어 실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하신 분이다 하시는 분은 이 트리거 3라고 하는 이 외국어 시험 교재를 미리 교내 서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번역본은 없어요. 번역본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조금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국인 대학원생들만을 위한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 전공 졸업시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석사학위 과정은 이제 두 과목 졸업시험 보셔야 되고요. 뭐,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은 이제 세 과목 보셔야 되고. 그런데 뭐 종합시험 또 이렇게 뭐 대체 합격을 종합시험 학과별로 이제 대체 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논문을 게재해가지고 대체 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종합시험 대체 합격 교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거기서 A가 나왔다, A 이상의 학점이 나왔다. 그럴 때는 또 대체 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런 뭐 상세한 모든 내용들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가 되니 홈페이지 공지사항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다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표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수료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료라는 건 수업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수업을 완료했다. 예. 이게 졸업이랑은 다른 거죠. 졸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 수료는 수업을 완료해서 더 이상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료 요건은 뭐냐?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24학점을 다 들었다. 3.0 이상 나왔고,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교 과목도 들었다. 그리고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필수교 과목, 수료 필수교 과목인
그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사이버 교과목도 다 들었다. 즉 수업을 난 정상적으로 다 들었다라고 하면 수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졸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졸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수료 외에 수업을 다 들은 것 외에 여러 가지 요건을 또 갖추셔야 되죠. 외국어 시험 통과했다, 종합 시험 통과했다, 초록 발표하고 가판정 받았다. 그리고 학위 청구 논문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했다 하면은 졸업이 되시는 거예요.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료했다, 즉 수업을 다 들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 합격했다. 그리고 불교학과 선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시험도 합격했다. 그리고 종합시험 합격했다. 초록 발표 합격했다. 학위 청구 논문 합격했다.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은 추가로 사전에 연구업적 기준을 갖추었다.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KCI 2편 이상, KCI 1편, 그 그리고 이공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별로 서로 상의하고요. 이러한 연구 실적도 갖추었다. 즉 이제 수료와 졸업에 대해서도 좀 구분이 좀 쉽게 되실 거예요. 조기 수료 말씀드렸듯이 뭐 뭐 3학기 내에 24학점 들었다라고 석사 학생이 3학기 내에 24학점 들었다고 조기 수료 되시는 거 아니고요. 예, 반드시 본 대학원 학점 선취득 제도에 의해 학사학위 과정, 즉 학부 과정 다닐 때 석사 과정을 수강해서 6학점을 그 제도에 의거해서 선취득을 하신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대신 석박사 통합학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런히 수업을 다 들었다라고 하면 8학기 이내에 8학기 이전에 7학기든 6학기만 다니시든 7학기만 다니시든 54학점을 다 듣고 평균이 3.5 이상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논문 지도 교수 추천을 받아서 예, 조기 수료가 가능하고요. 예, 학술대 발표 보조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원생들이 학술대 발표를 다녀오시고 나면은 총학생회에서 뭐 일부 뭐 교통비 정도 이렇게 좀 소액을 지원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금액이 그렇게 교통비 수준의 어떤 소액이다 보니 이용하시는 경우는 좀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혹시나 학술대를 발표를 다녀오신 원생들께서는 예, 물론 입학일 이후에 다녀오셔야겠죠. 예, 원생들께서는 총학생회 학생회장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뭐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참 좋아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제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논문을 쓰셨다. KCI 인문사회 계열은 KCI 등재지 이상을 쓰셨다. 그리고 자연공학 즉 이공계열은 SCI 2 이상을 쓰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려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이제 그냥 드리지는 않죠. 예, 반드시 일반 대학원, 예, 우리 재학, 입학한 이후에 쓰셔야 되고요. 그 계좌 일자가요. 그리고, 뭐,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KCI 등재지 이상 반드시 나와야 되고, 2020 계열 같은 경우에 SCI 2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이셔야 되고요. 예. 주저자 인정 기준은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사사표기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속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지원 금액은 이제 인문사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KCI 등재지 쓰시면 50만 원 드리고요. 자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SCI 2를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70만 원을 드리세요. 물론 JCR 임팩트 팩터 상위 퍼센테이지에 따라 더 드리긴 하지만 대학원생들 어떤 수준에서 보통 받아가시는 거는 보통 KCI 등재지 여기 50만 원짜리랑 임팩트 팩터 이 70만 원짜리 이 정도 받아가시고요. 예. 뭐 상세한 건 뭐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예, 수강 신청 절차 뭐 아까 초반에 다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주요한 뭐 우리 일반 대학원 학사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3학기째 벌써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두 뭐 잘 들으시고 뭐 학업을 이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뭐 다 입학을 하셨으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